한국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진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전에는 진짜 그랬어요. 한국 주식은 항상 매출이 부진하고 뭐 다이나믹하게 드라마틱하게 매출이 막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좀 달라요. 물론 안 좋은 회사들도 많죠. 자본력이 약한 회사들. 근데 우량주 같은 경우는 좀 중견기업 이상 되면 매출폭이 상당히 개선되고 이전과 다르게 올라간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주식들은 더 내려갈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 자리에 차트 분석적으로 도달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 가지 예를 들면 DY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영업이익과 매출 한번 볼까요? 지금처럼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하는 시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고금리 시대에다가 또 이제 무역 전쟁에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매출이 증가했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증가폭이라기보다는 방어를 굉장히 잘해줬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좀 현금 흐름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단적으로 이 회사 하나만 가져온 거지만, 그런데 증시는 어때요? 한번 보세요. 증시는 굉장히 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부분의 중소형 종목들이 겪고 있는 상황 침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인지 디스플레이라는 종목도 한때 뭐 급등주로 좀 유명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움직임도 보시면 굉장히 밑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현금 흐름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개선된 건 사실은 아닌데, 지금 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 종목 역시도 방어를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불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현금 흐름도 좋지 않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틴 것만 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전과 다르게 이 힘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져서 주가가 내려갔다라기보다는 시장에 관심이 많이 사라져서 이제 매수할 사람이 없고 매도할 사람만 있으니까 점점점 하락한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도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 있을 차트가 전 아니라고 봐요.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분위기를 끌어내렸잖아요. 그쵸? 삼성전자가 안 좋은 이슈에 휘말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굉장히 낙폭이 너무 빠르고 너무 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끌어내리는 상황 때문에 반도체가 다 부진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두들겨 맞은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것만 좀 정상화가 되면 충분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반도체 사이클 중이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면 더 이상 오를 수 있는 그 모멘텀은 갖기 힘들다, 그런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주면 좋겠는데, 하이닉스는 좀 기세가 좋거든요.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바이오 산업이요, 여러분. 이전과 다르게 진짜 엄청난 결실을 맺었습니다. 유한양의 HLB, 알테오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회사들이 이전과 다른 성과를 엄청나게 내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바이오 하면 뭐였냐면, 뭐 만든다고 해, 그리고 임상 들어가, 그리고 무조건 실패.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말 그대로 진짜 주식으로만 해먹는 그런 회사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바이오 종목들이. 근데 이제는 우량 바이오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주면서 세계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젠은 좀 많이 올랐는데 유한양의 HLB,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증시의 그 하락폭이 제일 심하죠. 이제 중국으로 한 쌍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너무 좀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한국 증시의 가격은 객관적으로 이제 분석적인 측면으로만 봐도 너무 호재나 재료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좀 끌어내리게 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갈등입니다. 갈등. 이 갈등이 해소가 돼야 돼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만약 종전이 되게 된다면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뒤집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증시가 전 세계 증시들이 막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좋지 않은 시그널들도 같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수 시장들이 좀 부진하거나, 특히나 이제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돈을 써주는 사람들이 지금 없어진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로 중국인들한테 많이 기대고 있었는데, 근데 이런 악재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증시만 계속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증시 빼고. 독일 경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독일 증시는 오르고 있고, 프랑스 경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프랑스 증시는 오르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맛이 가려고 하는데 영국 증시는 오르고 있어요. 진짜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악재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문 분석하는 사람들은 지금 주식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꼭 그런 걸로만 또 움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모르는데 어쨌든 주식은 분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분위기를 바꾸는 게 중요해요. 미국 주식이 상승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그래요. 분위기는 뭐가 만든다고 했죠? 주식 종목이 만든다고 했죠. 신고가 만들고 위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근데 주식은 오르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걸 사는 거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들 너무 단순해요. 이 시장은 굉장히 단순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일으킨 두 가지 요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그리고 미중 갈등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하게 될 경우에는 금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돼요. 파월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올렸거든요. 이것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다. 근데 실제로 물가가 오르기도 했죠. 근데 미국 물가보다는 공급망에 의한 물가 상승이 사실은 컸던 건데 유럽은 얘기가 달라요. 유럽은 러시아가 에너지를 잠그니까 가스관을 잠그니까 물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전을 하게 되면 유럽 경제도 훨씬 나아지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도 다운되면서 물가가 오르지 않게 되니까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 떠났던 돈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종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기를 전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미중 갈등, 지금 중국 경제가 최악이라고 한다면 최악에서 더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더 많은 제재를 할 것이고 더 많은 압박을 줄 것이다. 그래서 투자가 할 것도 안 들어오고 공장을 짓고 싶어도 못 짓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슨 해를 입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경제가 멈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진핑도 지금 자신의 그 지지율이 굉장히 문제고 고민이죠. 그래서 이야기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대만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원래 과거의 2차 세계대전도 독일 경제가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빚졌던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고 경제가 침체가 되고 위기가 발생하게 되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 불만과 원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런 행동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러시아도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거 나오면 큰일 나죠 진짜로. 근데 이전에 시진핑이 미국과 좀 갈등을 완화해서 좀 져줄 건 져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게 또 미국에게 좋아요. 왜냐면 미국의 최고의 비즈니스 고객은 중국이거든요. 미국도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패권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 엄청나게 때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좀 약간의 저자세로만 나와도 상황이 좀 나아질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중국 사람들 장난 아니에요.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서 다 철수하는 바람에 중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 만에 막 몇 명이야? 몇백만 명이 하루아침 만에 실직자가 되고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증시를 지금 끌어내리고 있고 압박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까지 안 좋고 글로벌 경제도 이 압박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돼요.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진전이 없다면 좀 위험한 요인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엔캐리 청산. 이 엔캐리 청산이 될 때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 증시가 하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주요 언론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걱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다가오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부진, 반영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미국 종목들의 강세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출도 괜찮을 거다. 매출도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주식은 그렇게 또 판단하지 않거든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매출이 올라간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매출이 올라가기 전부터 어떻게 해요? 선반영이라는 기가 막힌 마법의 단어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근데 나아지는데 이전보단 좀 못한 거야. 이전에 이만큼 올랐다면 매출이 이제 조금씩 오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 아직 매출이 떨어진 건 아니야. 아직 현상 유지하고 있어. 조금 더 나아지고 있어. 근데 주가는 떨어져. 왜요? 선반영하는 거죠. 무슨 선반영이요? 내년엔 안 좋을 거야. 아직 내년 되지도 않았는데 올해 이제 시작했는데 내년엔 안 좋을 거야 라고 하면서 또 떨어지는 게 선반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강하다 해서 들어온 돈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엔캐리 이런
부분에서도 또 돈이 들어온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강세라고 믿고 들어왔던 돈들인데 매출이 기대만큼 쳐주지를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건 그거대로 이유를 갖다 붙여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모르는 일이지만 지금 미국 주식의 과열된 부분을 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뭐 캐나다도 너네 관세 부과해서 뭐 이득을 취하는 것을 좀 뺏어오겠다. 뭐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증시는 이렇게 오르고 있다니까요. 니케이 증시도 사실 얼마 전에 문제가 있었지만 다시금 좀 회복을 해준 모습이죠. 대만 주식도 좋고요. 그쵸? 근데 이제 보합이 길어지고 있죠. 보합이 길어지면 절대 안 좋은 거예요. 보합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스닥 증시가 놀랍죠. 다시 한번 신고가를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당장은 분위기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행정명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됐는데 막상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던 자금들이 아무래도 미국 주식을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금 괜찮으니까 매수가 들어왔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어요 지금. 그런데 한국 주식은 어때요? 한국 주식은 이제 한숨이 나오네요. 근데 또 차트만 놓고 보면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침체가 굉장히 길었어요.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주요 종목들의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 방어가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라고는 봐요. 이 차트만 보면은 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차트를 보면 좀 과열된 부분이 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그런 좀 호재 요인들이 될 만한 것들이 나오면 그때 주식을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애매한 상황이라서 굳이 뭐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독일 증시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독일 경제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도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좀 이해가 되셨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걸 누구도 쉽게 분석할 수 없을 거예요. 올라간다고 분석하기도 어렵고 내려간다고 분석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아직은 전체적인 주요 종목들이 저항 가운데 있어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주요 종목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인공을 말하는 거죠. 미국 주식을 최근까지 끌어왔던 건 엔비디아였어요. 그리고 테슬라로 주인공이 좀 바뀌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진행해줘야 됩니다. 그럼 돈들이 또 붙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 증시 왜 어려워요? 삼성전자 죽쓰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간단해요. 근데 삼성전자도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반등이 나오면 살아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바이오 종목들이 아직도 수급을 안 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저항을 넘으면 괜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지금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지켜보고 기다려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아무리 다른 나라 주식들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 신고가는요 언제 어떻게 금방 깨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도 종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도 기세 좋게 갈 것 같은데 금방 깨지잖아요. 주요 종목이 필요합니다. 주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 지금 그게 없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지켜보시는 것이 지금은 사실 맞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요. 고생 많으셨고 또 2월 달부터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